안녕하세요.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11월 8일 금요일 전달드린 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요일 미국 주식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와 트럼프 대통령 재선의 여파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여 새로운 금리 범위를 4.5에서 4.75%로 설정했습니다. 아우디가 중국에서 새로운 전기차 브랜드를 공개했습니다.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최근 자사의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로봇을 활용한 AI의 미래를 강조하며 로봇 시장을 새로운 성장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 미국 전기차 성장 전망이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핀터레스트가 3분기 실적 발표 후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앱로비는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은 예상을 소폭 초과했지만 주가는 애프터마켓에서 약 3% 하락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목요일 미국 주식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와 트럼프 대통령 재선의 여파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74% 상승해 올해 49번째 최고 기록을 달성했으며 나스닥 지수는 1.51% 상승했습니다. 반면 다우 지수는 거의 변동 없이 마감했습니다. 연준은 예상대로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했으며 경제가 견조하다는 신호를 주었지만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연준의 발표 이후 미국 10연물 국채 수익률은 10bp 하락해 4.33%를 기록했고 달러 인덱스는 0.8% 하락하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퀄컴과 암홀딩스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회복 신호를 보였고 언더아머와 랄프 로렌이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하며 긍정적인 주가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허쉬는 소비자 수요 감소와 높은 원재료 비용을 이유로 연간 매출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는 기대 이상의 가입자 증가를 기록하며 스트리밍 사업의 성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암호화폐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강조한 가운데 76,000달러를 돌파하며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금 가격도 1.7% 상승해 온스당 2,700달러에 근접했습니다. 유가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기준 1% 상승해 배럴당 72.3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여 새로운 금리 범위를 4.5에서 4.75%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예상된 조치로 인플레이션 완화와 고용시장 안정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한 재조정 단계로 설명되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는 만장일치로 결정됐으며 최근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상황 속에서 나온 조치입니다. 패드 의장 제롬 파월은 이번 선거 결과가 패드 정책에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경제 지표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움직일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물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우디가 중국에서 새로운 전기차 브랜드를 공개했습니다. 이 브랜드는 기존의 4개의 고리 로고 대신 아우디라는 이름만을 사용하여 젊은 고객층을 겨냥하고자 한 것입니다. 아우디는 지난해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 상하이 자동차와 협력하여 새로운 브랜드를 공동 개발했으며 첫 모델은 내년 여름 출시 예정입니다. 새로운 EV 브랜드는 고급 기술과 자율주행 시스템을 강조하며 평균 연령이 30에서 35세로 젊은 중국의 프리미엄 고객층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아우디는 중국 내 EV 판매에서 15,000대 미만을 기록해 니오나 샤오펑 같은 현지 프리미엄 EV 브랜드보다 현저히 낮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최근 자사의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로봇을 활용한 AI의 미래를 강조하며 로봇 시장을 새로운 성장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젠슨 황은 향후 로봇이 AI의 차세대 주자가 될 것이며 수십억 대의 로봇이 출하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AI 칩 시장에서 크게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AI 칩 수요의 변동성이나 몇몇 주요 고객사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리스크가 될 수 있기에 로봇, 자율주행, 양자 컴퓨팅 같은 새로운 분야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독자적으로 로봇을 제작할 가능성에 대한 소문도 있지만 이는 반독점 규제와 제조 역량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위험 요소가 큽니다.
엔비디아가 소프트웨어와 AI 칩, GPU와 같은 기술을 통해 로봇의 두뇌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더 이익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 미국 전기차 성장 전망이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당선 후 EV 관련 인센티브를 폐지하고 배기가스 규제 완화를 약속했습니다. 이로 인해 2030년 미국 EV 시장 점유율이 기존 예상치인 33%에서 28%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미 북미에 2027년까지 약 1290억 달러를 전기차와 배터리 설비에 투자할 계획이지만 이러한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업체 알릭스 파트너스에 따르면 트럼프가 이러한 정책 변화를 실행할 경우 EV에 대한 소비자 세액공제 혜택도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EV 투자 속도를 늦추거나 새로운 EV 모델 출시를 지연 또는 취소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기존 EV 공장을 하이브리드 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폭스바겐은 남부 캐롤라이나에 건설 중인 공장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포함한 다양한 모델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핀터레스트의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예상치를 웃도는 매출과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4분기 수익 전망이 기대에 못 미치며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회사는 4분기 매출을 11억 2,500만 달러에서 11억 4,500만 달러로 예측했는데 이는 예상치 11억 4,300만 달러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3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8억 9,800만 달러였고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예상보다 높은 5억 3,70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조정 주당 순이익은 40센트로 예상치 34센트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총 비용과 지출이 9억 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습니다. 핀터레스트는 새로운 광고 타겟팅 기능인 퍼포먼스 플러스를 출시해 AI와 자동화 도구를 활용하여 광고 효과를 개선하려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2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에브로빈의 주가는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목요일에 46% 급등했습니다. 올해 주가는 519% 상승하여 기술주 중 최고 성과를 기록하고 있으며 현재 시가총액은 800억 달러 이상입니다.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한 12억 달러로 주당 순이익은 1.25달러로 예상치를 초과했습니다. 4분기 매출은 12.4억에서 12.6억 달러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31% 성장을 의미합니다. 엠노비는 AI 광고 엔진 엑손을 통해 광고 타겟팅을 개선하며 성장을 이끌었고 이로 인해 소프트웨어 플랫폼 매출이 66% 증가해 8억 3,5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순이익은 300% 증가한 4억 3,440만 달러를 기록하며 높은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엠노빈의 CEO 아담 포르기는 회사의 이커머스 파일럿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며 이 기술이 2025년부터 본격적인 수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어비앤비가 2024년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은 예상을 소폭 초과했지만 순이익은 약간 부족하여 주가는 애프터마켓에서 약 3% 하락했습니다. 3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37억 3천만 달러였고 순이익은 13억 7천만 달러로 집계되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4분기에 매출이 23억 9천만 달러에서 24억 4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2024년 휴가철 전망이 긍정적이며 4분기 예약이 3분기보다 강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주요 시장인 북미 지역에서는 여름 동안 다소 둔화된 수요가 회복되고 있으며 특히 비도시 지역과 대규모 그룹 여행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어비앤비는 일본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 확장과 함께 내년부터 개인 셰프, 청소 서비스 등 럭셔리 편의시설 제공, 투어 및 워크숍을 포함한 익스피리언시즈 사업 재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